서울역에 한 10만 명 앉아있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크루 엑셀방 엑셀방 노숙자 엑셀방.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 것은 사실 자명하죠.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혁이 필요한데, 저는 그보다 앞서서 좀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 두 남생이 이제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쵸. 과연 국가는 개인의 노후를 어디까지 책임지고 보장해 줘야 되는가? 아, 이거 참 저희 소스에 맞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두 남생이 이런 거 좀 한번 다뤄봐야 된다. 아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좋지, 좋은데 개혁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부터 국가가 내 노후를 그렇게 다 책임져 줬어야 돼? 소득 대체율? 그건 무슨 기준으로 40% 70% 정해지는 거고, 그거는 헌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해서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지? 이런 거 다룰 수 있는 채널이 저희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근데 구독자 200명이 아직 안 되는데. 이 가치, 이 진주 같은 가치를 못 알아보고 있을 뿐. 아직 그 조개 껍데기 사이에 숨어가지고 드러나질 못했네요. 네, 아직은 심해에 있다. 아니요. 칼국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고파.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의진 씨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가가 의진 씨의 삶에 관여를 해서 내가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네 버는 돈의 20% 징수할게. 그리고 나중에 50% 대체해 줄게. 30%도 이득이잖아. 네. 줘? 하면 뭐 불만 없어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본인이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9% 내고 42% 보장 받을래. 내요? 전 안 하겠습니다. 왜요? 전 그 20%를 안 내고 예. 그 돈으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보겠습니다. 직접. 근데 의진 씨,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걔네들이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뭐 저보다 잘나고 뛰어나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사실 투자라는 게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원숭이들이 실제 투자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냈더라, 이런 뭐 시험 결과도 있고. 그리고 근데 저는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는 제 인생은 그냥 제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의진 씨 생각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의진 씨 생각이 아닙니다. 혹시 한남생? 또 이렇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한테 이득이 될지라도 국가가 왜 내 노후를 책임져? 내가 그런 걸 책임 당하려면 제가 좀 저소득층이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제가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는 좀 그 팔팔한 청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게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대로 65세, 62세 만났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더 받아야지. 요즘 소득 대체율 40%로 어느 코에 붙이려고 지금 밥도 못 사 먹어요. 프랑스 못 봤어요? 프랑스 70%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이민 가는 법 블로그에다가 지금 막 게재하고. 사람이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아직 젊고 아직 패기는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 말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 애들 지 앞가림도 못해서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만약에 내 생각대로 소득 대체? 그걸 니들이 무슨 권리로 해줘? 9% 뜯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나 내 노후 내가 알아서 준비할 거야. 소득 대체율 그거? 내가 지금서부터 스노볼링 굴리면 나 혼자서 300%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그거 운용해서 잘 나오면 뭐해? 어차피 엠빵 때리거나 사람들한테 다 쪼개가지고 나눠줘 버리고 그럴 텐데. 어차피 적자인데. 난 싫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늙은 사람들이 만약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다 나와 있어. 서울역에 한 10만 명 앉아있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크루 네, 그래서 거기서 댄스 배틀하고, 그래서 예술이 창작되고, 그래서 K컬처, 엑셀방 노숙자 엑셀방.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서울역 1번 출구 크루, 2번 출구 크루 해가지고 크루들끼리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댄스 배틀하고, 1블럭 2블럭 해가지고 랩 배틀도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이제 후원 받고, 형님들 병풀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막걸리 사 먹고. K컬처. K컬처 괜찮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노숙자들 중에서도 탑티어거든요. 거기서도 빈부격차 나오겠네요. 그럼요. 춤 잘 추고 비주얼 되는 노인네들만 거기서 살아남겠죠. 멋진 직업. 예, 근데 만약에 그 안에도 못 들고 에메랄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아, 거기면 사회보장제도 갑자기 필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럼요. 그 사회보장제도가 그럼 필요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번복 안 하십니까? 아,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저희가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생존에 치명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보험은 막 크게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특히나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와닿지가 않는 것 같고, 게다가 뭐 9%다? 그럼 만약에 내가 200을 번다 하면 18만 원이잖아요. 근데 28만 원이 생활비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굉장히 좀 현실을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받지도 못하는 건데 이 정도를 내야 돼?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도 함정이 있는 게 내 소득을 대체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 소득의 기준은 뭔데? 내가 어느 한 직장에 그냥 무난하게 인생을 살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소득의 대체율.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 대체율 그 숫자만으로는 이게 이 보장이 나에게 내 생애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보장제도가 저는 축소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핀포인트로 지원이 되고 너무 제너럴하게 모든 사람한테 해가지고 파이를 키울 필요는 없다. 좀 선별적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다 그냥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뭐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통폐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행정적인 비용도 줄고 오히려 이게 약간은 좀 뭐랄까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이 됐던 이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그걸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기본소득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을 제너럴하게 그냥 다 다운사이징을 하든 업사이징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너 70만 원, 너 12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득이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철학적인 물음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여요. 제 주변에. 제 주변이 좀 안 좋은가요? 제 주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안타깝고 진지하게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보장제도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의무가 있고 그런 권한을 우리가 부여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이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내가 인생을 살다 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너럴하게 접근하면 그렇게 진짜 치명적인 것들은 우리가 뭐 사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진짜 뭐 장애인들한테 주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든 조금만 진짜 최악은 면하게끔 해준다고 생각은 하고,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전 더 확대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사회보장 제도라는 게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세금과 같은 역할을 일부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분배해주고 뭔가 이렇게 책임져주는 역할 속에서 아까 정확하게 좀 잘 짚어주신 게 이제 그 소득 대체율 하면 기준 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중위값으로 할 거냐. 근데 중위값은 또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중위값이나 평균값으로 할 거냐. 근데 그것도 다 장단점이 있고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좀 더 선별적으로 딱딱 세부적으로 뭔가 좀 행정 비용이 들더라도 딱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더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집값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자본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2, 300년 전에는 내가 그냥 부자 부모를 타고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내가 부족해도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더 많이 벌면은 그게 리턴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버는 돈의 일부를 남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것과 역행하는 구조라고 좀 봐요. 내가 남한테 돈을 오히려 내가 보험사가 돼서 너 나한테 10만 원씩 줘, 내가 보장해 줄게. 대신에 나는 너 같은 사람 한 10,000명한테 거둔 돈으로 더 크게 스노우볼링을 굴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너 정도가 아프고 이런 거 뭐 암 걸려도 난 다 지출하고 더 떡을 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위닝하는 방식에 가까운 건데, 오히려 사람들은 불확실성, 불안해, 걱정돼, 이거 너무 삶에 치명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내가 자본으로 유용해서 굴려야 되는 돈을 남한테 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정말 최악의 경우 내가 진짜 개망했을 때 적어도 소득 대체율 40%는 보장받을 수 있겠다. 그 부분은 나는 동의를 하지만 그게 확대가 돼. 예를 들어 18%를 받고 내가 한 60% 보장받을래? 난 차라리 한 5%만 내고 한 25% 보장받을래.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더 일궈내고 더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개개인의 어떤 동기를 자극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그럼요. 바이 손상윤. 만약에 내가 60까지 결혼 못했어요. 그럼 국가에서 강제로 결혼시켜주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결혼 대체율 43%.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은 야 어차피 60대도로 결혼 못해도 한 40%의 확률로 장가가.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내려놓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확률이 좀 낮아지면 열심히 살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 보장해준다, 국민연금 문제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못 갖고 그냥 아직 흑자 920조? 돈 개 많네 이러면서 사는 것 같은데 계산기 두들겨 보면 30년 뒤에 그냥 그 집 깽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석유 파는 나라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 우리가 내는 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왈가왈부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입장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는 거 뭐 다 큰 어른들을 왜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과감하게 진행시켰으면 하거든요.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남생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어떤 철학 30년 뒤에 걱정하자. 정리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결론이자 명언이 아닌가. 배짱이처럼 살자. 젊은 세대들 착취하면서 피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자.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크루장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엑셀방 1등으로 등극하면서 살자. 좋습니다. 그럼 서울역 저는 1번 출구 1등 크루로 탕상 등급 상위 1%. 저는 명동역 6번 출구로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4호선에서 경쟁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4호선으로서 5호선, 1호선, 2호선이랑 싸워야죠. 이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